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피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제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우르 정렬 2588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포인트 이동형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네, 정당 해산. 정당 해산. 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죠. 네. 법무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네. 우리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외국 정당 역사를 살펴봐도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에 헌재 이 판결을 두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전부 9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예상을 깨고 8대1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8명의 재판관 어떤 이유로 찬성표를 던졌답니까? 네, 법무부가 그 문제 삼았던 통합진보당의 강령이죠. 진보적 민주주의. 네. 이것이 한국 사회를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규정하고 네.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내세우는 자주파의 이념이다. 이렇게 헌재가 보았고요. 네. 또 통진당의 리더 그룹이 과거 북한 조장에 동조하고 북한과 연계 활동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네. 또한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선거 제도를 형행하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결과적으로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정당 해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딱 한 명의 재판관이 반대를 했는데 네. 김인수 재판관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입니까? 예, 김인수 재판관은 정당 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즉 통합진보당이죠.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아로단체가 통합진보당의 전체 의견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재판관 9명은 어떻게 임명된 사람들이죠? 예, 우선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죠. 예.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을 또 추천합니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데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 합의로 1명 이렇게 해서 총 9명인데 이 9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나 이 3인 추천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또 대통령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명 정도가 정부와 여당이 임명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번 판결도 헌재의 이런 보수성에서 나온 판결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더 이상 법적으로 통진당이 존재할 방법이 없죠. 통진당은 이제 완전히 해산되는 거죠. 등록이 말씀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판결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당 등록이 말소되는 건 당연하고요. 또 당비, 후원비, 기타금, 국고 보호저금 등 진보당의 남은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써왔던 것은 환수시키지 않죠. 네, 이미 써버린 거. 그렇습니다. 네. 저 관심거리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 하더라도 네. 그 소속이 5명의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구체적 조항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재가 어떻게 판결을 할지 대단히 관심거리였는데 헌재는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만약에 유지하면 네. 의원들이 그 위헌적인 정치 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대변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해가 가는데
국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은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의원직 상실시킨 것은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를 제기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헌재 이번 판결로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 서울 관악 을 지역은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고요. 네. 비례대표는 뭐 정당이 해산됐기 때문에 승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는 국회의원 300명에서 2명 줄어든 298명으로 남은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298명으로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몰카식입니다. 몰카시계가 뭡니까? 그 청와대 이 부속실에서 녹화와 녹음 장비를 갖춘 손목시계, 그러니까 이른바 몰래카메라 시계를 구입한 것이 드러나서 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청와대가 지난해 5월 몰카 시계를 2대를 구입했는데 이는 청와대 내 권력 암투 등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며 국무총리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국정원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몰카를 구입했다는 게 좀 생소한데요. 그렇죠. 이 국무총리나 청와대 해명은 무엇입니까? 네, 정호원 국무총리는 몰래카메라가 꼭 몰래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말하면서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연설 비서관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 녹음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많은 사람이 섞여가지고 이야기하면 목소리만 듣고 누군지 알 수 없어서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네. 녹음이 필요하면 보이스 레코더를 사면 되는 거고 녹화가 필요하면 소형 캠코더를 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이 많습니다. 편하잖아요. 그렇죠. 편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행사 참석자에게 만약에 몰래카메라를 동의 없이 또 사용하면 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 해명이 논란을 조금 증폭시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2 부속실에서 구입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연설기록 비서관실로 바꾸었다고 해서 구입했다고 바꿨는데 이게 무슨 이제 이 얘기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 일 해명도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거죠. 네. 제2 부속실은요. 네. 원래 영부인 의전 담당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미혼이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제2 부속실 역할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제1 부속실과 통합된다 이렇게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예상과 달리 그 존속되었고 문고리 3명 중에 한 명인 안봉근 실장이 오면서 위세가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 이런 네. 지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불거졌던 청와대 트레이너 윤전추 행정관의 문제도 바로 여기 제2 부속실에서 나왔는데요. 네. 근데 그래서 이 제2 부속실에서 몰래 카메라 샀다는 게 더 이제 의혹이 증폭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한 개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제2부속실이 아주 부지런하군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힘없는 경찰 조직. 힘없는 경찰 조직. 네. 그 정윤의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지목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의 유서가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 경위는 그 유서에서 경찰을 힘없는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죽은 자의 마지막 말이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최경희가 자살을 택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보이죠. 네. 하나는 그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검찰은 일단 자신을 타깃으로 삼아서 들어왔었고 대통령은 두 번이나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네. 또 국기문란이다. 문건 유출은 이렇게 정의까지 내렸죠. 또 검찰은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신청하면서 반드시 구속시킨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경희로서는 내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고 아마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억울함인데요. 네. 이것은 유서에도 나온 내용인데 하여튼 자신의 억울함을 죽음으로써 풀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경희의 죽음에 청와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 와중에 우리 여당 의원들께서 망자를 조금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해서 좀 비난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 최모경이 유서에서는 왜 청와대가 회유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한모경위에 대한 회유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부인하고요. 네. 그러니까 최경희가 한경희한테 들었고 그 내용을 유서에도 남겼죠. 한경희도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회유 의혹을 밝혔다가 조금 겁이 나서인지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그 진실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언론과 청와대 또 최경희 진실 게임으로 들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제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밝혔죠.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후 재정관리협의회에서 그 내수 견인과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연간 재정의 58%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 기본 경비,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한 그 집행관리 대상 사업
303조 5천억 원 가운데 176조 원을 상반기에 쓰겠다는 겁니다. 네. 특히 그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사회 간접 자본, 서민생활 안정 분야 그 재정은 그 60% 수준에서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올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률 목표는 55%였는데요. 세월호 사고 이후 목표를 57%로 높였고 실제로는 58.1%를 집행했습니다. 네. 이는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예. 그 내년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한 것은 역시 소비 투자 등 그 내수 부진과 그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그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경제특구라는 게 있죠. 매년 아주 네. 수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경제특구인데 이거 더 이상 안 만든다고요? 예, 기재부는 또 그 오늘 경제특구에 실제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앞으로 더 이상 특구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경제특구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는 약 8,600억 원인데요. 네. 2012년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외국인 투자는 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31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그 지방자치단체도 정치권들이 요구하면서 각종 경제특구와 유사특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전국에 지금 212개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 대책은 그 기존 경제특구 통폐합 같은 근본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도시가스 요금 내년 1월부터 평균 5% 인하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최근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국제 유가 하락으로 그 원료비 인하 요인이 발생한 데 따라서 그 내년 1월 1일부터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5% 안팎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네, 산업부는 그 원료비 산정에 대한 검증, 또 관계부처 협의 등 그 요금 조정 절차를 거쳐서 이달 말에 구체적인 인하율과 용도별 인하폭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네. 이번 변동은 그 원료 도입 가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 변동이 될 경우 그 2개월 간격으로 홀수 달에 이를 자동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겁니다. 그 전기 요금에 대해서도 그 정부 내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업계 안팎에서는 그 전기 요금은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력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0.7%에 불과한 데다가 네. 전기 요금을 내려서 또 수요가 갑자기 늘면은 전력난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술 이야기 좀 해보겠는데요. 네. 요새 송년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남자는 소주, 여자는 맥주를 좋아한다. 라고 이런 조사 결과가 있네요. 예, 그 매경 이코노미가 그 온라인 조사기관 엠브레인 서베이 24와 전국 직장인 510명을 대상으로 그 주류 소비 패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먼저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술은 소주, 맥주, 와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은 60%가 좋아하는 술을 소주로, 여성은 54%가 맥주로 꼽았고요. 네.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소주를, 또 나이가 어릴수록 맥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또 그 직장인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술을 마신다고 답했고요. 네. 3번에서 4번 드시는 분들도 10명 중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 술을 섞어 먹는 그 폭탄주라고 해서 많이들 마시는데요. 네. 가장 인기 있는 폭탄주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그 소폭이 역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라면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74개 라면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세계에서 1등 했나요? 네, 그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가 지난해 한국, 미국, 일본 등 그 1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서 오늘 그 농림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1인당 라면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1등이고 베트남이 60개로 2위, 그 인도네시아가 57개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라면은 신라면이었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신라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너구리, 삼양라면 순으로 잘 팔렸습니다. 그 짜파게티는 원래 2012년까지 3등이었는데 그 작년에 그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어 만드는 그 짜파구리라는 그게 인기를 끌면서 2등으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국제 소식 들어가기 전에 속보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 겸 대남 비서가 오는 23일 또는 24일에 김대중 평화센터 측과 현대 아산 측 관계자들의 개성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리포트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국내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식이 아주 크게 다뤄졌었는데 외신에서도 다뤘습니까? 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외신들은 한국의 좌파 정당이 해산됐다는 점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AP통신은 서울발 뉴스로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좌파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창당 이후 해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네. AFP통신도 한국의 친북정당이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압도적 의견으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는 관련 소식을 전했고요. 네. 일본 교토통신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됨으로써 지난 1958년 이후 한국에서 강제 해산된 첫 번째 정당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의 좌파 정당 해산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네, 호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드니 카페 인질극으로 충격에 빠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어린이 8명이 집단으로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현재 시각 오늘 오전입니다. 호주 케언즈에 있는 주택에서 어린이 8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숨진 어린이들이 18개월에서 15살 사이의 어린이들로 이 가운데 7명이 형제자매 사이고요. 나머지 1명이 사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현장에서 숨진 어린이들의 어머니가 크게 네. 다쳐있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호주 현지 언론은 숨진 어린이들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언론은 제3의 인물이 아이들을 살해하고 어머니까지 죽이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간의 그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이 문제와 관련된 통계가 나왔다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인간의 기대 수명이 20여 년 사이에 6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건 수준 향상으로 지난 1990년에서 2013년 사이 전 세계 기대 수명이 6년 정도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주로 부유한 나라에서는 심장병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폐렴과 설사로 인한 아동 사망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평균 81세로 2년이 늘어났고요. 북한은 71세로 3년이 더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정면 인터뷰입니다. 요즘 명퇴 신청을 하는 교사들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3년 동안 명퇴를 하고 다시 기간제 교사로 학교로 돌아오는 교사가 7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의 양정호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교사들이 명퇴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서울만 놓고 봐도 내년 같은 경우에 약간 3,700여 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학교 입장에서 좀 적응을 못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 연금 관련돼 있는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일찍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명퇴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명퇴를 신청한다. 이 문제인데요. 네. 그런데 그렇게 명퇴를 한 후에 다시 기간제 교사가 돼서 학교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 보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지난 그 3년 동안의 그 초중고 그 명퇴 인원이 약간 16,000명 정도 됩니다. 네. 이 중 안에서 약간 40% 정도인 6,600여 명, 7,000여 명 정도가 그 기간제로 그 재취업한 걸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봐서는 조금 명퇴하고 기간제 교사하고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명퇴를 하면 연금이 나오죠. 네. 그 연금도 받으면서 또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이 되면 또 월급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약간 300만 원 정도 내외를 받으시게 되고, 네. 또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월급이 약간 100만 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걸 둘을 합치면 약간 400만 원, 많이 보면 한 500만 원 가까이 돼서 좀 수입이 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네. 그 명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일종의 보면은 수업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관심이 좀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떠나는 그런 구조인데 다시 또 기간제 교사로 들어와서 수업을 한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아마 학부모님들이 알게 된다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예. 네.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연금과 기간제 교사 이제 동시에 같이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또 다른 이제 일자리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정 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기간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분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좀 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장과 이 교감도 수업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련돼 있어서는 아마 현재로도 보면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수업을 할 수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학교의 구조상으로 보면 수업은 대부분 이제 일반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고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은 이제 거의 행정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결제나 뭐 관리나 이런 부분을 집중을 하는 그런 이원화된 구조로 있어서 아마 이게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과연 될지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왜 의문이 드세요? 교장이나 교감들이 이제 네, 현재 구조에서도 교장, 교감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게 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어서는 또 교장과 교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놓고 봐서 이게 과연 좀 공감대를 좀 얻을까 또 그런 좀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교장이나 교감도 수업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하겠다는 이유는 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기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를 드는 거는 뭐 혁신학교에서 보면은 그 교장과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하니까 더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데 뭐가 좋다는 건가요? 뭐 좋은 점이 있는 모양이죠? 기본적으로 보면은 일반 교사가 대부분 수업을 담당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예. 그 교장과 교감 선생님도 수업을 맡아서 하는 그런 구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예. 그런데 혁신학교 내에서 그 교장과 교감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 관련돼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메꿔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수업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있는 걸 교장, 교감 선생님이 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아마 이거는 지금도 좀 여러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교에서 좀 교장, 교감 선생님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들 쪽에서는 좀 반대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한국교총이나 교원단체 쪽에서도 그렇고. 예, 아마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학교 관련돼 있는 게 옛날 같지 않게 지금은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결제도 해야 될 부분이 모든 게 다 교감과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결제를 통해서 외부에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업무의 분담이 현재 확실히 돼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걸 수업까지 같이 교장과 교감 선생님한테 얹은다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는 조금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뭐 결제할 시간도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장과 교감 선생님의 업무하고 예. 일반 교사의 업무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정확히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네. 또 다른 혼란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우려를 표한 겁니다. 혹시나 네.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카드를 꺼낸 것이 말이죠. 네네. 교육 재정난 때문은 아닙니까?
뭐 일정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뭐 기간제 교사나 뭐 교사를 지금 다시 뽑아야 되는 문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진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나라마다 좀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교장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예. 젊지만 예.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교장이면서 교사도 할 수 있고 근데 예.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교감과 교장을 하시면 다시 평가사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 아하. 보니까 우리가 약간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서 이게 전체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놓고 봤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교사가 승진하면 교감되고 교장되는 것으로 인식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거는 맞는 겁니다. 다시 네. 교사로 내려온다는 표현도 이상하지만 다시 교사의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교장이 되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 기수, 예를 들면 4년 두 번뿐이 못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한 번이나 한 2년 더 하시고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구조에서는 평교사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좀 어렵죠. 예. 이런 부분에서. 그런 예. 부분이 있습니다. 예. 경기도 교육청에서 강행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반발이 좀 있다면? 만약에 제가 교육감이라면 굳이 이거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교육적인 의제로 삼아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유도하고 또 교장과 교감 선생님 또 학교 현장의 도움을 얻을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좀 지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더 큰 거에 도움을 얻고서 경기도의 교육을 좀 바꾸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장, 교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학교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확실히 달라지는 것 교장 같은데.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뭐 그냥 그 자리만 예를 들어 그런 분은 없겠지만 네. 자리만 지키기 위해서 결제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예.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사 또는 학생을 위해서 뭔가를 좀 변화를 하고 유도하고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신다면 학교의 구성원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은 근데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들 행정도 담당을 해야 되니까요. 네. 어떤 나라에서는 아주 행정 전문가들이 교장으로 가는 교장을 맡는 경우도 이게 있잖아요.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30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분들은 거의 완전히 행정가라고 봐야 됩니다. 학교의 심부름꾼이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은 모든 어려운 일을 다 처리하는 행정적으로 네.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강하고 네. 우리나라의 교장과 교감 선생님이라면 상당히 그래도 한 학교의 장으로서의 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좀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좀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의 양정호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시각은 7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와 함께 고속도로도 정체 구간이 상당히 긴 편인데요.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에서 매송까지 30km 구간 쭉 밀리고 있는데 매송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입장휴게소부터 안성휴게소, 동탄에서 수원, 다시 서울요금소부터 반포까지 모두 앞에 40km 구간 차량 밀리고요. 부산 쪽으로도 잠원에서 서초, 신갈 에서 수원 사이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 진안 지점 하위 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담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후로도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다시금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올림픽대로와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홍지문 터널을 나오자마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종암분기점부터 쭉 밀리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지나는데도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12월 코란도 씨가 준비한 3가지 선물. 하나, 이자가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일시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코란도 씨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는 과잉정비 금액의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집에만 집중해 25년간 8만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이 수원 호매실에 옵니다. 마트 공원을 더 가까이, 중심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지금 수원 호매실 지구에서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을 만나보세요. 문의 1800-8355 호반건설. 네,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파키스탄의 초등학교를 공격해서 14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단체죠.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세력을 일컫는 이 테러 집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탈레반, 2번 털레반, 3번 안탈레반, 4번 탈레반의 반.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답을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사진의 거장이죠. 세바스티앙 살가두 사진전 초대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는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은 문화선물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금요 시사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파키스탄의 초등학교를 공격해서 140여 명이나 되는 학생과 교사들을 학살한 단체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세를 이끄는 이 테러 집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탈레반, 2번 털레반, 3번 안탈레반, 4번 탈레반의 반. 휴대전화 문자 샵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사진의 거장이죠. 세바스티앙 살가두 사진전 초대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는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정의 뉴스 정면승부 4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쇼트트랙의 안현수 선수 올해의 재기 선수로 선정이 됐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안현수, 그러니까 그 빅토르 안이 로이터 통신이 선정한 올해 재기 선수에 뽑혔는데요. 네. 그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인 안현수는 그 부상과 소속팀 해체 등으로 그 은퇴 위기에 몰려서 2011년에 러시아로 귀화했는데요. 네. 올해 소치올림픽 3관왕에 오르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네. 그 로이터 통신은 올해 남자 선수의 새 골프 황제인 로리 맥킬로이, 올해 여자 선수에는 소치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2관왕인 네덜란드의 이레인 비스트를 선정했고요. 네. 올해 팀에는 브라질 월드컵 우승국인 독일 축구대표팀, 그리고 그 4강에서 독일 1대 7로 참패당한 브라질은 올해 실패로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서울에서 쇼트트랙 4차 월드컵 대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두 10대 여고생의 맞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17세 심석희는 월드컵 12개 대회 연속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쇼트트랙 최강자고요. 16살 최민정은 월드컵 2차 대회 1500m와 3차 대회 1000m에서 심석희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한 신예인데요. 오늘 예선이 열렸는데 심석희는 1500m와 1000m 예선에서 조 1위로 통과해서 준결승에 진출했고요. 반면 최민정은 1500m 예선에서 넘어져서 5위에 그쳤는데 네. 패하자 부활전을 통해서 준결승 행을 노리게 됐습니다. 최민정은 3000m는 조 1위로 예선을 통과한 상황이고요. 한편 빅토르 아는 러시아에서 열리는 대회 때문에 이번 대회는 불참했습니다. 불참을 하는군요. 네. 네. 자, 한국 프로야구 야수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는 강정호 선수. 포스팅이 내일쯤은 결판이 날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정호에 대한 메이저리그 비공개 경쟁일자인 포스팅 마감 시한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7시인데요. 네. 내일 한국야구위원회 최고 응찰액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넥센이 즉각 수용하면 몸값이 내일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요. 네. 하지만 김광현, 양현종처럼 최고 응찰액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면 4일간 수용 여부를 고심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보기 드문 장타력을 갖춘 유격수라서 네. 금액이 높을 거란 전망이 있고요. 네. 반면에 한국에서만 검증을 마친 선수라서 포스팅 금액이 낮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컴퓨터 가드 이상민 감독. 올 시즌 프로농구 삼성 탈행탑을 맡았는데요. 네. 요즘 성적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감독은 현역 시절에 12시즌 중에 7차례나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서 컴퓨터 가드라 불렸는데요. 네. 올 시즌에 삼성 주인공을 잡았는데 현재 10팀 중에 꼴찌입니다. 사실 지난 3시즌 6강 플레이오프에 딱 한 번 오른 삼성은 전력 보강이 부족했고요. 네. 설상가상 박지현과 클랜턴이 부상으로 이탈했는데요. 그래도 삼성은 어제 LG를 꺾고 6연패 뒤에 46일 만에 2연승을 거뒀습니다. 삼성은 원투펀치 라이온스와 김준인이 살아나고 있고요. 네. 클랜턴이 부상해서 돌아왔는데요. 초보 사령탑인 이상민 감독이 꼴찌에서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손흥민 선수, 독일 레베쿠젠에서 뛰고 있죠. 이번 네. 주말 한 시즌 최다 골에 다시 도전합니까? 네, 맞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손흥민이 내일 밤 11시 30분에 프랑크푸르트전 출격을 대기하는데요. 네. 손흥민은 올 시즌 각종 대회에서 11골을 터뜨리면서 벌써 한 시즌 개인 최다 12골에 한 골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네. 지난달 23일 하노버전 이후에 한 달 가까이 골은 없었지만 지난 18일 호펜하임전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이번 프랑크푸르트전이 분데스리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고요. 손흥민은 내년 1월 아시안컵에 차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전반기에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을 경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은 건강 프로젝트 자연으로 돌아가기가 방송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의학 박사이시죠? 선재광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고혈압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주셨는데요. 예. 이 고혈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예. 고혈압이냐 정상혈압이냐 이게 예. 기준이 뭡니까? 예, 고혈압인지 정상혈압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네. 혈압계로 측정한 우리가 혈압의 수치로 결정합니다. 네. 고혈압을 결정하는 혈압계를 코네티크 대학의 화이트 교수 같은 경우는 혈압계를 의학에서 가장 부정확한 검사 장치이며 네. 또한 혈압은 하루에도 30 이상 차이가 날 만큼 크게 변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요. 네. 고혈압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 또는 고혈압의 수치가 어느 정도일 때 고혈압으로 정하는지 또는 일치된 의견이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일치된 의견이 없다고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고혈압 측정값이 네. 오후가 다르고요. 어떤 네. 사람은 낮과 밤에 측정값 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편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해야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예, 아니 예. 그래도 고혈압이니까 고혈압약 드시는 분 많으시던데.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렇게 이 혈압 수치를 놓고서 논란이 많았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압의 수치도 문제지만은 예.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는 최저 혈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람들은 최고 혈압을 중요시하는데요. 연로한 분들은 최저 혈압이 높으면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 예, 나이 그렇죠. 드신 분들은
최저혈압이 높으면 안 된다. 예, 조금 위에 혈압이 높아도 관계는 없고요. 네.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최고 혈압이 높으면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둘 다 참고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혈압 수치가 말이죠. 계속 이 낮춰지고 있다. 예.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100년 동안에 4번에 즉 4차례에 걸쳐서 정상 혈압의 수치가 하향 조절되었는데요.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걸 하향 조정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 고혈압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까? 예, 그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혈압이 실질적으로 병으로 진행된 거는 1900년대 초에 독일에서 160, 즉 최고혈압, 100, 즉 이완기혈압, 최저혈압을 고혈압으로 정했고요. 그때 당시에 고혈압 환자가 700만 명이 생겨났습니다. 네. 1974년도에 독일에서 고혈압 퇴치 연맹이 발족이 돼서 이것을 160에 100을 140에 90으로 정해서 새로운 진단 수치를 정해서 이때 당시에 3배나 늘어난 2,100만 명이 고혈압 환자가 되었고요. 늘었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정한 고혈압 퇴치 연맹의 후원자들이 대부분 제약회사들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다가 2003년도에 우리가 11년 전에 벌써 미국 합동위원회 JNC에서 고혈압 전 단계를 도입해서 정상 범위를 최고혈압이 139에서 130, 최저혈압을 85에서 89 정도를 고혈압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2배 높다고 해서 고혈압의 관리 대상에 포함합니다. 네. 근래는 2010년 이후에는 120에 80을 기준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네. 대충 우리가 알기로는 120, 80 그렇게 알고 있죠. 예, 네, 그걸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살 이상 어린이들은 무조건 다 혈압을 집단적으로 검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예. 이 내용을 영국의 의사인 말콤 캔드릭이라는 분이 3살 이상 어린이는 모두 혈압을 집단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국 미국의 혈압 측정 권고 지침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분은 기절할 뻔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기절할 뻔했대요, 본인이? 예, 본인이. 그래, 그것을 읽었을 적에 본인이 심장이 터질 듯한 충격을 받았고 아마 그 순간에 혈압을 재었으면 아마 내가 터져버릴 정도로 위험 높은 수치가 아닐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혈압이 높아졌을 거다? 아, 그렇죠. 충격을 받았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3살이 될 때까지 혈압 검진을 미루지 말고 아예 탯줄을 끊는 순간부터 혈압을 재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노골적으로 비꼽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대체 사람들이 이제 혈압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스트레스 과로 있지만은 혈압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내가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수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율신경에 의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 원인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 네. 다양하다?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발로 우리가 다니게 되면은 머리하고 심장의 높이가 비슷하면 혈압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머리까지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린 같은 경우는 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혈압이 한 300 이상 나오고요. 심장의 무게도 한 12kg나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린의 혈압은 그렇게 높아요? 300? 예. 목이 아무래도 길고 그다음에는 키가 크다 보니까 심장도 인체에 한 40배 이상 되고요. 혈압도 한 300 이상 되는데 현대인들은 특히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의 활동이 커졌고요. 커진 만큼 뇌에서 산소나 혈액 공급이 많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혈압을 문명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손재광 박사님께서는 이제 한의학 박사이신데 한의학에서는 혈압을 어떻게 봅니까? 예, 한의학에서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죠. 타고날 때 강한 장기나 약한 장기를 타고나는 독특한 개성을 지닌 개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질병의 원인도 다르고 나타나는 증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질병은 그 사람의 타고난 장기의 특징과 평소의 생활 습관이 겹쳐져서 발생하기 때문에 혈압의 정상 수치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정의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도 체질적인 특성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고혈압의 원인이 어떤 사람은 신장에서 올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장에서 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비위 즉 소화계통에 문제가 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결이라든가 혈관 혈액의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의 원인도 다 다르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고혈압의 원인이 심장이다, 신장이다, 비위다 이렇게 다 다를 사람마다 다를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예, 거로군요. 근데 그 고혈압이 좀 높으시다는 분들이 그 한의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의원에서 요즘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고지혈, 암 등을 치료하는 환자들도 많이 오고 계신데요. 예. 한의학 치료의 장점이 개인의 특성에 맞게 처방을 한다는 거죠. 네. 고혈압 수치를 참고는 하나 절대 수치에 의존해서 고혈압 약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참고를 하나 꼭 정해지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세계적인 면역학자이죠. 아보 도어로 같은 경우도 근래 의학계가 EBM이라 그럽니다. 즉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의료를 선택하자는 사고방식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과학적인 근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게 되고 환자 개인의 체질이라든가 생활 습관, 패턴,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아가자는 NBM이라 그럽니다. 요즘은. NBM. 예, NBM이라는 것은 즉 개인 특성을 감안한 치료가 중요하다 해서 과학적 근거도 참고하고 중요하지만은 각 개인의 특성을 살펴서 근본 치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시고 치료를 하시나요? 예, 한의학에서는 고혈압 치료는 자신이 스스로 치유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자연 치유 능력과 면역력을 도와주는데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능력, 예. 그리고 면역력을 도와준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회복이 될 수 있는데요. 예. 고혈압도 이제 부분이 아닌 전체 질병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고혈압의 원인을 한의학에서는 경락이라든가 장부의 부조화라든가 생활 습관의 부조화로 이래서 생긴 것을 보는데요. 예. 고혈압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내경 경락 진단기로 한 8년간 작업해 보니까요. 예. 1년 고혈압과 4년 고혈압까지 나오는데요. 1년 고혈압은 선천적. 1형. 예. 1, 2, 3, 4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예, 거예요. 네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요. 1년 고혈압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들은 심장 기능이 저하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심장. 예, 심장. 2형 고혈압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콩팥, 신장이 약하거나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가로로 인해서 신장의 기능이 저하로 나타나는 것이 2형이고요. 신장. 예, 콩팥이고 3년 고혈압은 선천적으로 이제 비위가 약한 체질이 있습니다. 비위.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음식의 부절제, 야식, 가식, 간식을 통해서 비위의 기능이 저하로 나타나고요. 4형 고혈압은 열로한, 즉 기혈이 부족하거나 기혈이 노화로 혈압이 생기는 것으로 이런 네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아, 예. 최근에는 이 외국에서 서양에서도 자연치료 의학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예, 예. 그 하버드의 보건대학원에서 1994년이죠. 지금 훨씬 많아졌겠지만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요. 응답자의 18%만이 미국의 의료 제도에 만족하고 있고요. 자연치유의학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한다는 거죠. 응답자 1,53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4%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자연치유의학을 이용했고요. 주로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50세 이하의 백인들이 주로 많이 한 거로 나타났고요. 매년 4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연치유의학을 이용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의료기관보다 자연치유의학을 찾는 이유는요. 기존의 의학이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의사를 찾는 환자들의 약 25%만이 문제를 해결하며 나머지 75% 환자들은 소위 과학적인 의술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건대학원에서 밝히고 있고요. 그들은 여러 전문의들에게 치료해 보았지만 결국 실망하고 자연치유학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연치유의학이란 관점에서 정말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생활하면서 이런 것만 주의해도 효과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병을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고혈압을 이해하고 이걸 생활 습관이나 자연 치유로 극복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혈압이 무엇인지 왜 혈압을 혈압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통해서 자연 치유해야 되는지를 문제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혈압이 생기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과로인지 내지는 스트레스인지 내지는 수면이 부족한지 내지는 무제할제한
음식의 어떤 무제재에서 온 건지 아니면 비만한지 아니면 노화로 인해서 혈액의 문제인지 혈관의 문제인지 이런 식으로 알아서 어떤 이유에서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생활 습관을 그래서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네. 내가 과로로 있으면 과로를 줄이고 네.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은 체중 감량을 하고요. 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네. 운동이 부족한 사람 운동을 통해서 네. 극복하는 게 좋고 이제 네 번째는 식이요법하고 영양관리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거. 예, 피병이기 때문에 고혈압은 네. 피를 만들어 음식 관리, 영양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정상적으로 혈압 관리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 네. 효소가 가득한 음식을 주로 먹어서 혈관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고요. 네. 혈액이 정화되게 되면 혈압을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네. 혈액순환이 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고혈압은 원인을 찾아서 그런 생활 습관, 음식, 운동도 하지만은 네. 자연치유요법인 한의학을 이용하게 되면은 한 3, 6개월 만에 네. 혈압이 정상이 되거나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네. 생활 습관과 음식과 그다음에 자연치유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개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이제 궁금한 것을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혈압이 오를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죠. 심장이 나쁘거나 신장이 나쁘거나 비위가 나쁘거나 어디 나쁜 데에 있을 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자연요법으로서는 이 스트레스와 과로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게 과로가 나쁜 겁니까? 과로하게 되면은 네. 인체는 누구나가 피로가 쌓이게 되고 과로하게 되면은 인체를 교감신경이라 해서 네. 피로를 푸는 물질들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피 박출량, 즉 피 심장 박동수를 올릴 수밖에 없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피로를 풀기 위해서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체중을 줄이고 또 수면을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체중 줄이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체중 줄이면 혈압 많이 내려가나요? 당장 내려갑니다. 그거에 의하면은 1kg만 빠져도 한 2, 3 미리미리 H질에서 토르라 그럽니다. 혈압 단위를. 네네. 보통 한 4, 5kg만 빠져도 웬만한 사람들은 한 5에서 10 이상, 심한 사람이 20 미리미리 토르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음식 그다음으로 체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음식 얘기 좀 해 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중이 줄면 이제 혈압도 내릴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급하신 분들이야 혈압약을 드실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거기만 혈압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선 바꾸려는 거 아닙니까?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째 이제 음식을 바꾸라는 건 말씀이신데 음식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과일 채소만 먹으면 됩니까? 음식은 과일 채소만 하면 안 되죠. 인체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좀 비만하고 혈압이 걱정이 되는 분들은 오전에는 될 수 있으면은 살아있는 야채 과일. 오전에? 오전에는 이렇게 해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12시까지는 좀 비만한 분들은 수험생들은 이제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기가 필요한데요. 탄수화물도 필요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의심되고 피가 탁한 분들은 야채 과일. 그다음에 청국장하고 들기름만 먹어도 오전에? 오전에는 주로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정도 오전에 가볍게 먹고 이제 점심 저녁도 될 수 있으면 살아있는 음식 즉 효소가 가득한 생과일이라든가 야채 이런 걸 먹고 이제 인스턴트라든가 내지는 이제 조리된 음식을 줄이는 것이 체중 조절이나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음식 요법입니다. 네. 청국장을 강조하신 것은 콩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콩도 있지만 청국장은 이제 나토키나제라 해서 혈전을 용이하고 혈관을 가장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아스피린 이상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피를 맑게 하는 데는 나토키나 즉 청국장이 제일 좋기 때문에. 청국장이라고 하는 것이 피를 맑게 합니까? 그건 많이 밝혀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혈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혈압도 개선이 되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액도 맑아지기 때문에 최고의 혈압의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청국장이 혈압을 낮춰줄 수가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 과잉이 돼서 그렇죠. 중독적. 그래가지고 뭐 체중이 뭐 많이 늘고 비만하신 분이 많은데 이 탄수화물 문제는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탄수화물이 이제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 혈관을 탁하게 하고 혈액을 문제 일으키는 가장 문제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주범이 이제 흰 쌀이거든요. 흰 쌀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감자인데 식사들찌개 탄수화물은 전체 식사량의 한 40%를 안 넣는 게 좋아요. 뭘 안 넣어요? 4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밥을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그러죠. 밥을 위주로 먹지 말고 반찬 위주로 싱겁게 드시다가 밥은 한 40% 전체 양 야채, 과일, 그 후에 반찬,
그 외 한 40% 이하로 드시는 게 네. 탄수화물 중독적에서 벗어나서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식이요법을 행하고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체중을 줄이고 잠을 잘 자고 그렇죠. 또 운동도 하면 이겨낼 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조관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금요 시사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이죠. 정답은 1번 탈레반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 용서받을 수 없겠죠.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문화 선물을 받으실 분은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6787번님께는 주간 경향 그리고 4560번님께는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인텍상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재원이었습니다. 12월 19일 금요일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